안녕하세요. 뻔뻔한먹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오후에 필리핀에 대해서 19% 상호관세 적용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양국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는 그런 어떤 소식인데, 오전에는 일본과 무역 협상 타결을 알려왔죠. 일본 상호관세가 당초 25%였는데 마이너스 10% 디스카운트 깎아줄게. 15%. 근데 일본은 어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세 수위가 낮아진 걸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출혈이 커. 760조 정도. 헬리콥터 위에서 그 현금을 미국을 향해서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지금 약속을 한 거고, 심지어 쌀, 자동차까지 지금 개방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지금까지 협의 중에 최대 규모일 것이다 라는 평가가 트럼프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일본이 좀 휘청거리는, 간을 배 밖에 꺼내서 보여줄 정도로 엄청난 어떤 협상 의지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필리핀은 그닥 그렇게 일본처럼 천문학적인 어떤 이 자본을 미국에 때려붓겠다는 약속은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방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19% 정도 상호관세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한국으로선 기회다. 그만큼 좀 더 분주해지고 전방의 협상에 탄력성 있게 좀 임하게 된다면 정말 예상치 못할 정도의, 일본보다 더 낮게 관세 협상이 충분한 어떤 결과물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지난달에 올인했던 일본이 최초 25% 관세 맞아가지고 그냥 씩씩거렸죠. 코에서 그냥 증기기관차 연기가 푹푹 나오면서 그냥 미국 향해서 이를 막 갈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시바 총리의 참의원 선거 대패가 모든 걸 다 던지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760조, 800조 가까운 그 자본을 미국을 향해서 던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나온 그런 어떤 임기응변이었고, 한국은 대신 신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똑같이 25% 관세 쌤쌤으로 맞았어. 결국 협상의 중심엔 일본과 한국의 교집합적 경제 지정학적 입지라는 그 기저의 인식이 미국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결국 마이너스 10% 디스카운트 무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내줄 건 내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어떤 수위의 관세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나이브한 모라일체의 긍정적 사고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만큼 한국을 필요로 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그리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이 될 듯한데, 이건 일단 협상단에서는 레드라인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오히려 우회적으로 연료용 작물을 더 우리가 수입해 줄게. 농산물 개방 압력에 대해서 이런 어떤 대안적인 어떤 이 정답지도 딱 준비해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본의 소식이 한국의 또 관세 협상 수위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소식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자본시장만 봐도 해외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일단 매월 1조씩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외국인 매도 현상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다 그냥 최근에는 랜딩 기어 내려서 착륙하고 자신의 자본을 한국에다 파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100선, 3,200선 가까웠고, 외국인들이 1,500억 이상 안 빠져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아찔아찔 했습니다. 그냥 1조 이상 쑥쑥 빠져나가는데, 정말 이거 대기업이 기업 경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자본력 자체가 갈수록 깡말라가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연고점을 계속적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미일 무역 협상 타결은 한국과 일본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그냥 집합체, 또 교집합적인 어떤 지정학적 경제적 그런 어떤 칼날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코 한국을 따로 떼어서 일본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상단의 어떤 탄력적인 어떤 대응책도 마련이 돼 있고, 충분히 뭔가 좀 묵묵부답하게 접근해서 좀 담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자본시장의 훈풍이 불어오면서 세계가 한국 시장에 대한 시선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 자체, 작년은 거의 자본시장이 케오스 아닙니까? 케오스. 케오 당하겠다, 케오 당했어.
혼돈 그 자체였는데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자본시장의 지금 이 집중도 결국 투명한 자본시장의 세팅 상법 개정안 통해서 이제 소액주주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의 어떤 잘못된 관습들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이제 생산적 자본시장의 배팅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도 한국 자본시장을 집중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 기조에 아주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어느 정도 미국의 의사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10%가 뭡니까? 충분히 그 이상까지도 관세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좀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일본은 뭐 그저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바지가랑이 붙잡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760조 떼줬는데 뭐 우리가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한국을 일본과 따로 놓고 배제할 수 없는 정확한 입지 지표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목소리 내면서 협상 임한다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지금 미국도 자본시장의 대흐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확실하게 이제 굳히게 들어갔죠. 원래 미국은 모든 국민들 65%의 자본이 다 자본시장에 묻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뭐 투기 판적 요소 막 키워가지고 뭐 그쪽에 자금 몰아넣어서 수익을 뽑는 구조가 전혀 아니란 얘기야. 대부분 주거 위주지. 그러니까 권리 위주지. 어찌 보면 그 지배에 대한 어떤 투자적 어떤 요소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 나스닥, S&P 500 갈수록 이제 올라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때 뭐 20% 이상 주식시장이 성장을 했는데 트럼프 딱 들어서자마자 뭐 1월부터 꼬로박기 시작하면서 야 이러다가 미국 주식시장 개박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 보면 역시 미국 시장 아주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역시도 뭐 지금 비트코인이 1억 6천 지금 뚫었지 않습니까? 1억 7천, 1억 8천까지 그 궤적을 향해서 가게 된다면 확실히 뭐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이 자본시장의 흐름은 이런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충분히 전망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는 생산적 자본시장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 반대잖아. 지금 소비적 자본시장의 출혈이 어마무시했어. 그 현주소가 뭡니까? 부동산이 정말 핵이 돼가지고 금융권 대출 찬탈 열기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전 국민이 그냥 어떻게 쓰든 은행을 통해서 빚을 베낄 정도로 기둥에 탁 이렇게 발려져 있는 금을 다 그냥 긁어낼 정도로 그렇게 대출을 미친 듯이 받아가지고 상급지 아파트 산다고. 2달 전 집값의 궁극적 상승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 위에 있는 자본의 흐름인가 라는 물음표가 딱 찍힐 정도로 소비적 행태의 무분별한 은행 대출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자본이 뭔가 선순환돼 가지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무분별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뻗치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부동산 시장에 때려 넣는 아웃소싱 아파트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아파트 가치를 띄워주고 올려줘. 작전 세력이. 아웃소싱이야, 아웃소싱.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띄워준 그 시장이 어떻게 투명한 시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2달 전 집값 뭐 궁극적 상승은 굉장히 위험한 한국 경제의 신호였다. 결국에 가서 뭐 은행들이 어떤 이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지금 뭐 5%, 6%에 이르는 이 주담대 금리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0.04%. 결국 부안해동했던 은행들 대출문을 활짝 열었다가 이제 눈치 보면서 대출 규제 시작되니까 대출 파일을 줄여야 되고 뭐 수익률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빨대 딱 꽂아가지고 수압 높여야 되잖아. 금리를 이빠이 올려가지고 이제 그 수익률 줄어들지 않게끔 밸런스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뱅크 지금 비상 걸렸어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절반 축소에 절반. 반토막이 나버릴. 대출이 안 되면 일단 은행은 수익률이 훅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한 어떤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건데 너무했죠. 근데 이게 은행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기업 대출 부분이나 이런 좀 다른 어떤 선이 굵은 대출 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니까 아파트 대출, 주담대 대출 등등등등등 전세 대출
이 대출 증가율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반토막 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도 이게 대체적인 어떤 사업성의 생산성을 좀 제고를 하면서 뭔가 사업을 확대해 나갔어야 되는데 올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도 화들짝 놀라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고, 인터넷 은행 3사 가계대출 잔액만 봐도 상당히 뭐 2024년 1분기 말과 2025년 1분기 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대출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금금리 현황도 뭐 예금금리는 뭐 엄청나게 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2%대입니다. 1% 이제 충분히 갈 가능성 높고, 오히려 이제 주담대를 높이니까 당연히 예대금리 마진 뭐 앉아서 쪽쪽 빨아먹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조금 한국의 자본시장이 너무 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 역시도 굉장히 왜곡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죠. 신한, 우리, 국민, 하나 이제 대출 파이 줄어드니까 금리라도 올리자 펌프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가상금리 내려서 주담대 금리가 뭐 전폭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해서 대출을 공격적으로 받았는데 이게 다시 역풍이 불기 시작하고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영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뼈아픈 실책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비대면 주담대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뭐 이번 달에 비대면 주담대 다시 재개할 것이다 라고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제일은행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대면 주담대 셔터 내린다는 얘기예요. 대출 총량 관리하겠다, 들어가겠다 라는 어떤 이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궁지에 몰린 은행이 수익률 감소를 의식해서 대출 수요 뭐 줄면서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고, 결국 뭐 대출을 우리는 줄이고 있다, 그만큼 대출 규제에 확실하게 우리가 따라주는 어떤 스탠스 취하고 있지 않냐, 뭐 대의 명분 내세울 수 있고, 또 이외에 실속을 챙긴다는 대출금리 또 상승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수익률을 올리고, 이렇게 소비적 자본 속성이 부동산에 대못을 땅땅땅 박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대못 박힌 사람 누구야? 다 그냥 무리하게 대출 받은 사람들이잖아. 결국 이제 집값이 꺾이기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집값이 내려오면서 상승분 다 반납하게 되면 이 사람들 정말 뭐 엄청난 쓰나미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역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작정 은행에서 끌어다가 아파트에 때려넣은 이게 소비적 자본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 집값은 당연히 유동성 자체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으니까 단군 일의 최대 조정기를 맞이할 가능성 아주 높을 겁니다. 부동산 사이클이 이전 정권처럼 지지난 정권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천만에이션.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지형도가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영끌족들 때문에 지금 주담대가 6조가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628 대책 안 나왔으면 거의 뭐 이번 달도 뭐 7조, 8조까지 거의 끌어올렸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7천조의 부채 중에 1100조가 주담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모래성을 쌓아놓고 그 위에 그냥 집을 지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집값 상승 기대감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지금 수직 하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보여준다는 건 결국에 가서는 거래가도 동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한다는 건 그만큼 심리가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거고, 지금 ING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대신 강남 상구의 최상급지는 신고가를 불꽃놀이 빵빵빵빵 터트리고 있죠.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불꽃놀이 터트린 게 화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화산재 누가 다 뒤집어 쓴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정신없이 대출받아서 집값 펌프질해서 고점의 집값 물려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했던 어떤 진격의 거인과 같은 그런 어떤 속도전이었지만, 이게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자본시장의 흐름의 대전환 속에서 완전히 짜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금 강남, 송파, 마포 주요단지 뭐 5억에서 7억까지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 시작에 불과하다. 대출 규제 뭐 직격탄이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8월부터 떨어질 집값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강남 거래량 한번 보세요. 지금 뭐 113건으로 확 줄고 있죠. 지금 이 각도가 좀 느슨해지다가 다시 이렇게 좀 수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남구 압구정동 7억 정도, 7월 14일 거래인데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강남은 뭐 90억짜리가 83억 하면 뭐 세 발의 피다 표도 안 나는데, 야 90억짜리가 83억, 이게 좀 감이 안 가죠. 까치마을 13억에서 6억, 이거는 조금 좀 체감적으로 느껴지네. 90억에서 80억이면 전혀 감이 안 오는데, 하여간 강남도 지금 조정기를 맞고 있고요. 송파 거래량도 150건으로 지난달에 514건이었는데 뭐 엄청나게 줄고 있죠. 이렇게 줄어든 거래량은 고스란히 거래가에 반영이 되고, 헬리오시티가 7억 5천인데 강남 집값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헬리오시티의 앞으로의 집값의 추이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더 하락 파일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집값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위례 같은 경우도 3억 8천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머나먼 정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포 거래량은 뭐 거의 히말라야 북백이네. 떨어지는 추이가 693건에서 지금 거의 45건으로 훅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포가 그만큼 거래량이 쭉 하고 올랐다는 얘기는 거래가도 쭉 하고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상승분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포 자회가 28% 하락하는 추이, 그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양상은 더욱더 속도를 내서 엄청난 스피디하게 모든 집값의 조정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견인차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 감소가 단순히 뭐 단기적 대출 규제, 이제 단기적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단기적이라는 말이 수식어가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랠리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고 내려올 생각 안 하잖아. 거래량은 급속하게 줄고, 이 와중에 강남이 신고가 최고가 치고 올라와 머리를 치기 위한 증세도 준비되어 있어요. 결국 헤드를 잃은 시장은 상급지의 존재감 잃게 될 건 뻔하고요. 황금성, 일단 한국의 아파트는 빨리 돈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피디한 면모가 있었는데 그 속성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고점 아파트 물 사람 없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뭐 구호처럼 외치던 집값 하락 폭락은 정말 눈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나 정말 내 집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 최초의 어떤 비용을 좀 적게 가져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생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수한 뭐 분석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이게 딱 지금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단기적 시장의 어떤 양상의 변화에 가장 큰 중심이 될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부동산 시장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이 관세의 영향 뭐 그닥 그렇게 큰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확실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간다면 일본과 한국 교집합적, 경제적,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성 있게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자본시장이 대변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역류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걸려 있었던 자본의 흐름들 다시 자본시장으로 가고 있다. 금융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융 허브의 흐름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깜짝 놀랄 만큼의 관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협상도 분명히 그 결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반작용으로 좀 올드한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을 좀 불러오게 될 거고, 그 모든 흐름들이 새롭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지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네요. 잘 들여다보시고 선택지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